반갑습니다. 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철강제 가격 결정과 관련된 제 생각을 여러분하고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철강제 가격 결정. 보통 우리가 흔히들 자주 접하는 옷이나 빵이나 이런 소비재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강제 중에서 대표적인 철강 가격의 결정 과정을 놓고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철스크랩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철근 가격도 올라야 된다. 때로는 철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철스크랩 가격이 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각종 철강 관련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수급의 논리만 생각한다면 철근의 수요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고 철근의 공급자인 전기료 제강사는 공급을 하고 철근의 수요자인 건설은 수요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는데 또 철스크랩은 철스크랩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왜 이 철근 가격은 이렇게 철스크랩 가격과 강하게 연동을 할까요? 특히 그 후방에 있는 다른 산업의 가격과 강하게 연동을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보통 철강제 가격 결정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원리다. 그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원료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철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작동하는 건데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원료인 스크랩, 철근, 건설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강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업이 돌아가니까 그 안에서 결정되는 가격 역시 이제 서로 강하게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철근의 경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철근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철스크랩 가격이 올라가면 철근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급의 논리로 말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철스크랩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철근 경기가 좋아서 철근 수요가 늘 때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철스크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근 가격도 떨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철근 가격은 철근의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철근 시장은 항상 약간 수급 불균형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방식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철근의 수급이 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원리가 강하게 작동할 경우 철근 시장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어떤 이런 스크랩이나 철근과 건설이 산업군으로서 강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재로서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가격을 원합니다. 그래서 철근의 공급자나 철근의 수요자 모두 다 철근 가격이 지나치게 변동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철근의 공급자인 전기료 제강사와 건설업체가 서로 만나서 적정한 기준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격 주위에서 가격이 가능하면 결정될 수 있도록 매우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합니다. 결국은 철근 메이커와 건설사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상생의 논리가 철강제 가격 결정에는 매우 강하게 작동합니다. 철스크랩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철스크랩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요. 철스크랩이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전기료 제강사는 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요. 철스크랩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전기료 제강사가 원가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시장에 퇴출하게 되면 철스크랩이 확보되더라도 수요할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철스크랩 업계와 전기료 제강사는 서로 강한 상생의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강제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렇듯 중간재로서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가격,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경쟁하기 위한 가격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가격의 원리가 철강제 가격 결정 모든 데 군데군데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철강제 가격 결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경쟁 플러스 상생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원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 전기료 제강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왜? 원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올라가니까요. 아주 적정한 수익성이 항상 보장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과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어느 정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격 전가가 가능해야지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은 가능하게 되거든요.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이 가능하려면 결국 가격 전가가 용이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가격 전가라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결국 산업 간 경쟁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업계 제강사 건설을 놓고 보면 제강사를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인 철스크랩 업계와 건설사는 적어도 제강사보다는 훨씬 더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료 제강사는 비경쟁적인 과점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이 내부가 지나치게 경쟁적일 때는 가격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됩니다. 오히려 약간 독과점적이거나 우리가 내부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치거나 이럴 때 가격 전가가 더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료 제강사보다 후방에 있는 철스크랩 산업과 전방에 있는 건설사가 더 경쟁적이기 때문에 원료 가격인 철스크랩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을 철근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근 시장은 상대적으로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원리가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 그러면 자기 산업은 좀 비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결국은 수급보다는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경쟁의 논리뿐만 아니라 철강과 같은 철강제의 경우는 상생의 논리도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철강제 가격 결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